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이번 주까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FMC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아침이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 목요일 날 어린이날 휴장입니다. 금주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중국 시장이 또 휴장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에 중국이 금요일 날 약간 부양적 포지션들, 특히나 이제 지금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로. 위안화가 지금 초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빠른 긴축 포지션을 거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있지, 금리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초약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중국의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대를 과연 5.5%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 시각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쪽으로까지 얘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나온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정부 지출 말고 자생적인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안 좋아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중국이 공동부유 뭐 얘기하고 지금 규제 강화를 하고 뭐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은 뭐 아편에 비유하고 했던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규제부터 해서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면서,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중국의 거래세 절감, 증권 거래세를 좀 절반으로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서 중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번 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황을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데이터 같은 것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거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의견 드리긴 했는데요. 그냥 주식을 저는 지난번에 주식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업의 가치라든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익과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익과 유동성.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당 이익인 EPS가 되는 것이고, 이 유동성이 PER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주가를 결정하는 방정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적 관점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주식, 이게 참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수치화한 유가증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익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장적 관점이죠.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기업과 시장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대한 연구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산업과 그 해당 기업의 어떤 이 경영 환경인 경기를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꼭 봐야 돼요. 시장.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 증권 관련한 여러 가지 미디어, 요즘 유튜브 관련 증권 미디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분석도 저는 기술적 분석의 범주로 놓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수급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이 기본적 분석, 밸류에이션 분석 이런 것들이. 요즘은 심심찮게 증권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온라인 미디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방송 쪽에서도 그렇고, 증권사의 리서치 헤드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과거에는 쉽게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듣기 힘들었던 얘기들을 너 수많은 미디어에서 너무나 넘치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물론 그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노출이 돼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40페이지짜리 경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읽으면서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읽어봐도 증거사 레포트들 보면은 약어를 많이 씁니다. 이 영어 이니셜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해를 못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직접 그 레포트를 작성한 그 리서치 팀의 헤더가 나와서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런 어떤 가치적 관점 내지는 이론적 구조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물론 중요하죠. 이게 딱 나눴을 때 이걸 이제 이거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기술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안 보면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이들 요즘 계시잖아요. 저도 미국 주식은 테슬라만을 리딩을 저는 해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사서 놔둬라. 무슨 매매를 하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시장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시장의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 기업만 보고 가는 거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마켓이 없으면 좋겠다. 마켓이 없다면 투자는 더 수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이제 시장이 아니라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거의 경영자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분이죠. 그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무시해도 됩니다. 시장을 무시해도 돼요. 그런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최근에 어제였나?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해당하는 소비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에 대한 성장을 기대한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투자라, 이런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거는 사업 모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무시하라는 얘기죠. 근데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시장을 무시해요? 이 시장 안에서 해당 기업이 거래되는 게 바로 주식 마켓인데, 그래서 미스터 마켓은 이 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우리는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일장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학개미라고 이렇게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된다고 좋아했지만, 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동학개미, 서학개미 마찬가지로 지금 반토막 계좌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은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쉬운 돈은 없어요. 주식 투자가 쉬우면, 투자가 쉽다면 세상의 노동은 무의미하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투자는 쉬울 리가 없어요. 투자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노동을 통해서 형성한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증식시키는 것이라면, 그게 쉽다면 누가 가난하겠습니까? 조금만 이 일에서 시드 만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큰 부를 축적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면, 이 사이에 방어가 있어요. 방어가. 내 씨앗을 지키는 게 일단 되고 나서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쉬운 시장을 한판 보여주고 나니까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아주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시장을 한 1년 보여줘 버리니까 주식이 늘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죠. 주식 시장은 환호하는 시간은 짧아요. 기다리고 참고 계획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지금이 그런 구간이죠. 제가 여기서부터 주식 끝났다, 그리고 박스다, 이 조정, 이제는
박스도 끝나고 이제 가격 조정이다라고 한 게 지금 시간 얼마 걸렸어요. 저보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식 안 하고 쉬어야 되냐? 쉴 수 있다면 쉬는 게 최고예요. 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욕심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 1년 동안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종목도 보고 참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 기간을 쉬고 있는 투자자가 정말 초고수라 그랬죠. 저도 못 쉬고 있어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저도 중간중간에 당연히 매매 당연히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저 현금 100% 만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었으면 저는 이게 업이니까, 그죠? 예, 오히려 힘들었겠죠. 예, 구간 그때그때 종목들을 당연히 찾아서 매매를 했지만 큰 방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큰 방향성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큰 방향은 아직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아래쪽에. 추세라는 게 그냥 왜 추세라는 게 있느냐. 이게 지금 상승 추세가 여기서 깨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비추세 횡보를 하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깨져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하락 추세권에 있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 중에 지금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버티고 있다라고 그렇게 환호할 일이 사실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큰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했냐면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FMC부터 해서 이런 모멘텀들 얘기하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했다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그냥 제 직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기업과 경기가 아니라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시간이 지금 이제 한 15분여밖에 안 남았어. 빨리빨리 그냥 쭉쭉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1,000억을 매수를 했어요. 현물을 1,0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오랜만에 매수해서 좋죠. 근데 외국인 선물을 6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지금 6월물, 그러니까 6월 들어서 한 2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누적을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6천억, 7천억 팔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매도가 멈추고 오늘 1,000억이 들어왔는데, 환율을 한번 봅시다. 이 환율이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대단한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월 달에 환율이 1월 말에 여기가 1,205원이었고요. 그리고 3월 중순에 환율이 여기였죠. 요 자리 1,244원. 그리고 지금 1,270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시장 지수가 저점이 낮아져야죠. 그죠? 예, 저 환율대로 따지자면은 시장 지수가 이거 왜 안 돼? 시장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버티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우리 시장 강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지지력은 강한 거예요. 지지가 강하다랑 올라가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SCI 사우스 코리아 인덱스 같은 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코스피 선물 포지션은 계속 매도 누적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사나 하면 다시 팔아버리고 좀 사나 하면 다시 팔아버려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누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 6월물이거든요. 6월물 조금 샀다가 한 5천억 샀다가 한 2조 원 팔고 잠깐 한 1조 원 정도 걷어들였다가 다시 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월물부터 그러니까 12월물부터 롤오버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물부터 롤오버 시켜온 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7조 원 정도 선물 매도 포지션을 누적해놨어요. 그게 언제부터 팔았냐면 한 2조 원 정도는 기준으로 보면 한 390포인트대 이런 정도 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선물 매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지금 350포인트, 340포인트대에 있는데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을 치우지 않고 있다. 걷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이익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실 전략적인 포지션은 주식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우리 개인들은 좀 이상하면 주식 다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주식 매도해버리는 걸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시 사면 되니까.
뭐 그건 손 벌벌 떨면서 못 팔아. 이상하면 그냥 팔았다가 나 다시 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시장이 박살이 나고 다 내려가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파생 상품 가지고 방향성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물에 대해서는 아직 매도를 누적하고 있고, 뭔가 그 주식의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물은 아직까지 그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가 환율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환율을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인데, 이거 뭐 별로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3%잖아요. 그 미국 채금리가 지금 이게 이제 실질금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합니다. 10년물 금리를 이제 실질금리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이거 지금 어제 3% 찍었어요. 여기 이 19년도 18년 연말이 3.25 정도 됩니다. 요 수준까지 이거 넘어가고 하면은 시장이 과연 잠잠할 거다. 이것도 경계 여전히 해야 돼요. 근데 왜 제가 환율 얘기하다 갑자기 미국채로 넘어갔느냐? 지금 우리나라 원화 약세가 뭔가 한국이 문제 있어서 약세입니까? 아니죠. 이거 기본적으로 강달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강달러가 왜 나타나느냐? 미국이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고 올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간으로 한 2.8%대 정도까지 금리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한 해 만에. 올해 연내로 지금 금리를 이만큼까지 올린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상대 통화 6개 상대 통화 중에서 제일 큰 게 유로와 일본 엔화인데, 일본은 여러분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있어요. 어디서? 0.25%로. 이거 YCC, 일드 커브 컨트롤 YCC를 일본은 하고 있거든요. 그 여전히 한다 그래요. 여전히 이거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일본 엔화는 0.25% 돈을 줘요. 이거는 실질 마이너스 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시장에서 0.25%인 일본의 기준금리, 그리고 3%를 넘나드는 미국의 이 10년물 금리, 그리고 일본 10년물 금리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건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이 아니라 시장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들어가야 되고, 이 시장금리. 이 시장금리가 3%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엔화가 엄청난 매도 수요가 있는 거고, 달러 매수 수요가 있죠. 유럽이 지금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ECB도 이제 뭐 양적 완화 멈추고 금리 인상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갔죠. 중국 위안화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더 높아요. 중국보다. 그러니까 미국채 쪽으로 돈이 다 몰리는 거고, 이거를 지금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쉽게 못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원화가 약세인 게 아니라 달러가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 기조가 상대적인, 그러니까 통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그것보다 더 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이 쉽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외국인이 쉽게 안 들어오면은 우리 시장이 여기서 과연 위로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글로벌 유동성은 감소하는데, 글로벌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겠냐, 3천 넘어가고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은 당장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가기가 어렵다. 시장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장세는 뭐 이번 5월 FOMC 좀 안도하면은 한 2,800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게 지금 미들 사이즈 조정이 아니거든요. 꽤나 큰 사이즈 조정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조정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선을 한 개 몇 개 그어 드리면은, 이게 지금 추세 채널로 보면은 우리 시장의 추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원추세 라인이거든요. 이게 하단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저는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단이 저는 아직 좀 열려 있다고 아직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큰 사이즈 조정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게 원형 바닥이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원형 바닥 나오는 경우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주식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시장이 이런 중간에서 원형 바닥 나오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런 바닥은 언제 나오냐면 대세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완전 다 죽여놓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조선주 바닥, 뭐 화학주, 철강주 바닥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옛날 화장품 바닥이 이렇게 나왔고, 옛날에 제약주 바닥이 이렇게 나왔고, 업종이 장기 소외됐다가 원형 바닥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시장이 저렇게 원형 바닥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 막 2000년대나 한번 이렇게 원형으로 있다가 9.11 때 한번 바닥 팍 쳤다가 이렇게 돌아 나온 케이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은 제 경험적으로는 투매가 나와야 끝난다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어요. 아직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설프게 시장은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여전히 장세는 조정 장세 안에 있다고 보셔야지, 뭔가 쉽게 이렇게 막 좋은 장으로 다시 가기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5월 FMC는 시간상 좀 결론 위주로 좀 그림보다는 설명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5월 FMC를 다들 1, 3월에 FMC가 변곡점이었죠. 여기가 1월 FMC고 여기가 3월 FMC인데 우리는 여기서 별 반응이 없었지만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랠리가 나왔잖아요. 요거 그림까지는 봐야겠네요. 여기 해외 시장을 잠깐 보시죠. 자,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여기 보시면은 이 반등이 있죠. 이거. 여기가 3월 FMC 이후에 완전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이걸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너졌죠. 무너지고 이건 반등이잖아요. 단기 반등. 원래 여러분 강세장에는 짧고 강한 조정 또 강세. 약세장은 내려오다가 짧고 강한 반등 또 하락이에요. 이건 거의 국룰이에요. 요즘 하는 말로. 이거는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이지 이게 반복될 가능성은 저는 되게 적다고 봐요. 그러면 이번 회의 이후에 시장은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그냥 시장 예상 정도로 0.5bp 인상하고 950억 달러 수준의 QT인데 그것도 매월이 아닐 경우, 매월이면 그것도 약간 시장이 좀 경계감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코멘트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약간 온건하게 나올 경우에는 한 요 정도에서 버티긴 하겠지만 쉽게 못 갈 거예요. 미국 시장도 유동성 축소돼 있고 미국도 지금 경기 걱정해야 되고 실질금리 플러스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 시장이 다시 15,000 넘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아주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반은 중국의 부양이 조금 변수긴 하지만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 중국이 부양책 나왔다고 중국 시장이 마구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점 감안하면 안도한다면 박스권이다. 안도한다면 박스권이고, 만약 FOMC 이후에 상황이 좀 안 좋게 간다. 다시 말해서 FOMC 코멘트가 좀 매파적으로 나오거나 QT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온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상대로 나왔는데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지표가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임금 상승이 만약 확인된다면 이건 인플레 오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화 위주의 어떤 공급망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요인이 아니라 임금까지 올라가면 이 인플레는 생각보다 되게 끈적거리는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번 5월 FOMC는 FOMC 기점이 바이콜 포인트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박스권 양상, 즉 다행히 안도하고 FOMC가 지나간다면 오히려 박스라면은 종목 업종은 유틸리티, 내수, 제약, 방산, 인플레 이런 관련 쪽이 차별적인 틈새를 형성하는 정도의 제한된 시장이 될 거고, 만약 시장이 충격받아서 여기서 한 레벨 확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IT, 2차전지, 경기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낙폭과대 V자형 턴어라운드 이걸 기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업종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박스 가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별 재미없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한번 봐봅시다. 다음 주에 일단 여러 가지들 상황이 또 확인될 테니까 보고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적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